지금 잠깐 멈추고 손으로 목 뒤를 만져보세요. 차갑지 않으신가요? 한 군데 더 배꼽 주변을 만져보세요. 거기도 차갑다면 그 차가움이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소화를 멈추게 하고 밤마다 잠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교감하는 한의사 발걸음한의원 최동주입니다. 약을 먹고 병원을 다녀도 두근거림, 불면, 소화불량이 안 잡히는 분들 많으시죠?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자율신경 환자를 봐온 제가 볼 때 자율신경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5곳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그 5곳과 정확히 어떻게 따뜻하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번째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곳일 겁니다. 왜 따뜻하게 하는 게 자율신경과 연결될까요? 자율신경은 긴장의 교감신경과 이완의 부교감신경 둘로 나뉩니다. 교감이 엑셀, 부교감이 브레이크죠. 자율신경 실조증은 이 시소가 엑셀 쪽으로 기울어 이미 비상모드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몸이 차가워지면 교감신경이 더 올라갑니다.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조이고 근육을 긴장시키는 일이 전부 교감신경의 몫이거든요. 이미 과부하인 엑셀에 짐을 더 얻는 셈입니다. 반대로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열리고 근육이 풀리면서 브레이크, 부교감신경이 깨어납니다. 단 아무데나가 아니라 자율신경과 큰 혈관이 지나는 정확한 5곳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목입니다. 자율신경 환자에게 목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자리예요. 뇌로 피를 보내는 경동맥, 그리고 부교감의 핵심인 미주신경이 이 좁은 목을 함께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목이 차가워지면 흉쇄유돌근, 귀 뒤에서 쇄골까지 이어지는 굵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굳고 그 아래 미주신경이 영향을 받습니다. 브레이크 선이 꼬이는 거죠. 두근거림, 소화불량, 어지럼, 브레인포그가 여기서 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관리는 3가지. 집에서도 맨 목을 줄이고 에어컨, 선풍기 바람이 뒷목에 직접 닿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뒷목에 40도에서 45도 정도의 찜질팩 15분, 밤새 굳었던 근육이 풀리면서 통로가 열립니다. 자기 전에 한 번만 더 하면 수면의 질이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는 배꼽 주변과 명치입니다. 우리 장에는 신경세포가 수억 개나 있어서 제2의 뇌라고 불리고 몸속 세로토닌의 상당 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차가워 효소가 잘 돌지 않으면 소화도 컨디션도 같이 가라앉습니다. 명치에는 태양신경총이라고 교감과 부교감이 한데 모여 위, 장, 간을 조절하는 신경 다발이 있어요. 여기가 차가워지면 교감이 항진되며 위장 운동이 멈춥니다. 관리는 첫 번째, 찬물 대신 체온 이상의 따뜻한 물을 드셔주세요. 둘째, 쉴 때 배꼽 위에 40도 정도 핫팩이나 온수 주머니를 올려주세요. 셋째, 밖에선 붙이는 핫팩을 배꼽 아래에 그리고 복대나 내복으로 배에 찬 공기가 직접 닿지 않게 막아주세요. 세 번째, 허리입니다. 많은 분이 그냥 허리가 아프다고만 생각하는데 자율신경 관점에서는 이유가 다릅니다. 허리 양쪽, 신장 위에는 부신이라는 작은 장기가 있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자율신경 환자분들은 만성 스트레스로 이 배터리가 거의 바닥난 상태예요. 허리가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몸은 보상하느라 긴장 모드로 들어가고 교감이 또 올라갑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리는 분들 허리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지 않으신가요? 허리는 한 번씩 찜질하기보다 하루 종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얇은 복대를 하루 종일 착용해서 상하이 사이로 들어오는 냉기를 막고 부신 주변 온도를 일정하게 지켜주세요. 네 번째, 발과 발목입니다.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들 여기 집중하세요. 사람이 잠들려면 몸 안쪽 체온, 즉 심부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합니다. 그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곳이 바로 손과 발이에요. 발은 일종의 라디에이터입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발혈관이 수축돼 있으면 라디에이터가 꺼진 셈이라 열이 안 빠지고 심부 체온이 안 떨어져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발이 차가운데 머리만 화끈거려 잠을 못 자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발목도 중요합니다. 피부가 얇고 혈관이 표면 가까이 지나가서 따뜻한 피를 발끝까지 보내는 파이프 역할을 하거든요. 관리는 자기 한두 시간 전 38도에서 40도 정도 물에 발을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그는 족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발 혈관이 열리면서 라디에이터가 켜지고 심부 체온이 떨어져 잠드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잘 때는 꽉 조이지 않는 헐렁한 양말을
낮에는 발목 워머를 써주세요. 이건 제 경험담이 아니라 실제 여러 연구로도 뒷받침된 방법입니다. 마지막 5번째, 거의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바로 눈입니다. 눈이 자율신경과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눈 주변에는 3차 신경이 분포하는데 이곳을 따뜻하게 하면 부교감을 켜고 몸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눈을 따뜻하게 하는 건 뇌에 이제 쉬어도 된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일종의 휴식 버튼인 셈이에요. 게다가 눈꺼풀 안 기름샘인 마이봄샘은 온도가 낮으면 기름이 굳어서 안구 건조를 부르는데 40도쯤으로 데워주면 녹아 흐를 겁니다. 관리는 간단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안대를 눈 위에 10분, 약국 편의점 일회용 스팀 안대가 가장 편하고 젖은 수건을 데워 써도 됩니다. 40도 정도,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도구가 없으면 양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눈을 감싸주세요. 온기와 어둠이 동시에 뇌를 쉬게 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목은 미주신경의 통로, 배는 제2의 뇌, 허리는 부신 주변, 발은 수면 스위치, 눈은 뇌의 휴식 버튼. 5곳을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제일 쉬운 하나만 골라 시작해도 일주일 뒤에 몸이 달라질 겁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뜻하게 관리하는 건 어디까지나 절반입니다. 한 달을 해도 두근거림과 불면이 그대로라면 표면이 아니라 목 등 깊은 근육이 굳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발걸음한의원에서 초음파로 직접 보며 MB약침으로 굳은 구조를 풀고 자율신경 추나로 틀어진 척추를 바로잡습니다. 곤두선 교감신경은 가라앉히고 고장난 부교감신경은 살려줍니다. 여러분과는 또 교감하러 오겠습니다. 교감하는 한의사 최동주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